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홍사단 2022년 2월 원래 사회를 맡은 노진화 단호입니다. 코로나19로 밴드 어플 생중계 병행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밴드 스마트폰 시청자께서는 원래 총 진행 시간에 40분 이상 접속하셔야 출석 인증됨을 알려드리며 현장에 참석하신 분과 밴드로 시청하시는 단호 회원 시민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2년 대구 경북 홍사단 2월 원래회를 거수례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거수.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약법 낭독이 있겠습니다. 홍사단 약법. 오랜 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이 발전적인 민주사회를 이룩하려면 먼저 국민 각자가 올바른 정신적 자세와 왕성한 부흥 의욕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정신적 자세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의 여건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나 사람은 또한 환경을 개선 창조하는 원동력을 가졌다.
그러므로 민족을 보응시키려면 참되고 진취적이며 협동적이고 용기 있는 일꾼들이 민족적 사명감을 가지고 실천 봉사하여야 하며, 이런 일꾼의 양성을 위한 의식적이요 계속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도산 안성호 선생이 주창한 구국 이념으로서 민족을 살리는 참된 기림을 확신하는 우리는 자신의 사회적 직무와 위치에 구애됨이 없이 홍사단 운동에 평생을 바치기로 이에 동맹한다. 목적: 우리 단의 목적은 무실역행으로 생명을 삼는 충이 남녀를 단합하여 정의를 돈수하며 덕, 체, 지, 삼육을 동맹 수련하여 건전한 인격을 지으며 신성한 단체를 이루어 우리 민족 전도 번영의 기초를 수립함에 있다. 5대 공약: 단우는 일상생활의 규범으로 다음과 같은 약속을 정하고 항상 실천한다. 하나, 무실, 역행, 충의, 용감의 정신으로 자아를 혁신하자. 둘, 단우를 사랑하고 신의를 지키며 서로 돕자. 셋, 우리 단의 운동에 한마음으로 참여하자. 넷, 맡은 책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완수하자. 다섯, 공익을 우선하여 생활하며 민주시민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자. 네, 다음은 도산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현진 단님께서 낭독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도산의 말씀: 남은 알든지 모르든지 대한민족에 대한 헌신적 정신과 희생적 정신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대한민족을 다시 살릴 직분을 가진 자로서 이 정신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주라, 독립이라, 평등이라 하는 것은 다 자기를 본위로 하는 이기적이외다. 어떤 때에 일시적 자극으로 떠들다가도 그 마음이 가라앉으면 다시 이기심이 납니다. 자기의 생명을 본위로 함은 이것이 진리요 자연이외다. 그런데 이제 자기의 몸과 목숨을 내놓고 부모나 형제나 동포나 국가를 건진다 함은 무슨이 아니겠습니까? 아니외다. 이 헌신적과 희생적으로 하여야 부모와 형제가 안보되고 민족과 사회가 유지되는 동시에 자기 몸도 있고 생명도 있으려니와, 만일 이 정신으로 하지 아니하면 내 몸과 아울러 사회가 다 보존되지 못하는 법이외다. 가령 상업이나 공업을 하는 것도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야 하는 것이지만은 여기도 헌신적과 희생적인 정신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위에 말한 바 이기적으로 뿐 아니라 정의적으로도 민족에 대한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헌신적, 희생적 활동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대한학생이 된 이는 옛날에 자기의 명리를 위하여 각오하려는 듯이 하지 말고 불쌍한 내 민족에 대한 직분을 다하기 위하여 하여야겠습니다. 청년에게 붙이는 글 중 오늘의 대한학생의 한 구절. 예, 3분 스피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명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김상경 대표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도현지 단우 앞으로 나와주세요. 임명장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 도현지, 위 사람을 대구 경북 홍사단 수탁시설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2월 1일 사단법인 대구 경북 홍사단 대표 김상경. 네, 축하합니다.
네, 동구청소년문화예술 관장 오늘 임명받은 도현직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2월 3일부터 지금 현재 출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앞에 전임 관장이 하셨던 권우원 관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어서 제가 바톤 이어서 지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님들께서도 늘 그곳에 혹시 지나가시게 되면 언제라도 오셔가지고 한번 격려도 좀 감사하고 응원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늘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자세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창경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바뀐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2월이 되었습니다. 요 근래에 들어와서 참 다행이다 싶은 것은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절대 우위에 있어서 한편으로 작년처럼 델타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지난주에 제 주위에 있는 분이 한 분 오미크론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당일날 연락이 한 번 오고 오늘 자가격리 일주일 만에 끝냈는데 어제 끝냈는데 구청에 전화를 한 통도 안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오미크론 우리 코로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건강을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몸이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은 쉬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도 지금 보니까 마스크를 우리 그냥 일반 마스크 끼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일반 마스크 가지고는 오미크론까지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원님들을 책상 위에다가 전부 다 KF94 마스크를 다 놔놨습니다. 그 마스크를 써주시고 우리 다른 모임에 어디 모임이든 직장에 가든지 가능하면은 마스크를 써주시면은 오미크론도 이래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오미크론이 이 목 위에서 활동을 하지 목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춤을 삼킬 때 목이 좀 따끔따끔하다라든지 아니면 간혹 머리가 아프다라든지 감기 증상처럼 내가 오미크론 환자인데도 못 느낄 정도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시고 몸이 좀 피곤하다 이하면은 좀 쉬었으면은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쉼터 그다음에 수성문집 동구문집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부탁드리지만은 어쨌든 KF94 마스크를 끼고 하루하루 이렇게 근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단원님들 지난 1월 달에 정기총회 이제 하고 오늘 2월 달입니다만은 1월 달 윤회학수 맨 뒷면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요 작년까지는 뭐 재정 확립에 달 이렇게 해가지고 돈 좀 회비 좀 많이 내라는 게 매번 뒤에 있었는데 맨 뒷장에 각 돌아가면서 우리 흥사단 단우들이 이렇게 좋은 미담이라든지 아니면 알리고 싶은 내용 그런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원고를 주시면은 윤회학수 맨 뒷장에 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흥사단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가급적 외부 강사의 특강은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 대신 우리 단우님들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달은 도산 서거 추모 원래입니다만은 3월달에는 우리 단우님들의 흥사단과 나에 대한 활동, 흥사단과 나의 관계 이런 부분으로 5분 발표로 이렇게 한 5분에서 6분 정도 모시고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 사무처에 또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통상적으로 저희들 창단 기념일이라고 해서 저희들 흥사단 이념이라든지 아니면은 도산한창호쌤 특강을 매년 들었습니다만은 올 5월 달에는
대구, 경북, 흥사단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 활동하는 것을 각 분과별로 이렇게 나눠서 누가 이렇게 물어도 대구 흥사단 이런 활동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봉사단, 와이카산학회, 그리고 대흥독사 아카데미,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원래의, 그리고 흥사단에서 하는 청소년 사업 부분, 이런 부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올 해를 저희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원님들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참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 문화예술회관, 성당못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국채보상운동 전시회를 합니다. 올해도 전시회를 합니다만 작년도 했고요. 거기에 저희들 번개로 만나가지고 야외에서 이렇게 또 새로운 마음으로 만나서 서로 정의돈수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첫째도 둘째도 일단은 개인 안전입니다. 여러분 단원님들 아픈 사람 없이 3월달 원래 또 뵐 수 있도록 하고요. 하여튼 서로 마음을 좀 씀씀이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갖 유혹을 물리치시고 이렇게 단소에 와주신 우리 단원님들 그리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경 대표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단호 특강 시간인데요. 이용재 단원님의 자동차 보험 알아보기 특강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용재 단원님의 프로필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먼저 우리 흥사단에서는 평의 의장님을 또 역임하셨죠. 예. 부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용재 단원님은 현대해상 상경대리점 대표로 계시고요. 손해보험협회에서 시상하는 블루리본 5회를 수상하셨고, 현대해상에서 시상하는 연도대상 3회를 수상하셨고, 현대해상 CS스타 3회를 수상하셨습니다. 확실한 보험 전문가이신 것 같네요. 오늘 그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것,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잘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사회자님이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하셔가지고 상당히 부담이 좀 많이 됩니다. 그 재정발전위원장님으로부터 특강을 하라고 이제 지시를 받고 뭐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뭐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뭐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그 자동차 보험 알아보기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보험 분야가 워낙 또 범위가 넓다 보니까 또 그 중에서 또 이제 자동차 보험에 관련해서 오늘 같이 뭐 공부하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5명 이상, 10명 이상 이런 자리에서 많이 써보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뭐 재미도 없고 또 말주변도 없고 의의가 좀 안 좋고 이렇더라도 넓은 그 우리 단우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뭐 보험 분야를 보면 우리 이제 넓게 보면은 생명보험이 있지, 그죠? 그 다음에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이제 생명보험은 다 이제 회사 이름 앞에 생명하는 말이 붙어 있고, 손해보험은 그 회사 이름을 보면 뭐 화재라든지 해상이라든지 이런 말이 붙은 데는 손해보험이라고 합니다. 생명보험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액형으로 지급을 하고, 손해보험 쪽은 실손 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정액보험도 있습니다. 넓게 분야가 이제 그런 분야고, 이제 그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2021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자동차가 등록이 한 몇 대쯤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뭐 한 2,000여만 대 되겠지, 그죠? 예. 정확하게 작년 12월 말부로 2,491만 대가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8,200만 대가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는 뭐 5천만이 넘었는데 일본 인구는
우리 1억 2,600만 명으로 돼 있지,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그 2.07명당 한 대로 돼 있고, 일본은 1.6명당 한 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앞으로 일본 수준만큼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 약 3,000만 대, 3,500만 대까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계속 증가될 예정입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경제가 발전되고 하면 전부 집에 뭐 우리 가족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으면 1인당 한 대씩, 마이카 시대는 벌써 하면 뭐 30년 전부터 왔잖아요, 그죠?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오늘 강의 중에는 또 퀴즈가 또 있습니다. 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억수로 큰 선물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자동차 보험 안에 보면 뭐 글자 그대로 뭐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나 물건에 손해를 끼치거나 도난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드는 게 자동차 보험이지, 그죠? 잘 보입니까? 더 보이죠? 네? 아, 그럴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뭐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이런 걸 상대방 사람이라 그러지, 그죠? 그 다음에 타인의 재물을 손에 입히면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집도 부술 수 있고 휴대폰도 부술 수 있고, 이제 그걸 상대방 사람은 대인이라 그러고 상대방 물건은 대물이라 그러지, 그죠? 그 다음에 차주와 그 가족이 죽거나 다칠 때는 내 다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내 차, 넓게 이렇게 이제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넓게. 또 물론 특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지만 크게 구분하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 대인 1, 대인 2 해가지고 대인 1은 우리 이제 의무보험이지, 그죠? 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넘버가 붙어 있는 거는 무조건 의무보험, 책임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옛날 말로 책임보험이고 이제 지금 말로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고, 그걸 이제 대인 1이라 그러고 대인 2라 그러고 대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다치는 거, 자기 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무보험차 상해라고 또 있습니다. 담보가. 그 다음 내 차, 자기 차량 손해. 뭐 요거는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사람, 상대방 물건, 그 다음 내 다치는 거, 그 다음에 무보험차 상해란 말은 무보험차에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그 다음에 무보험 또는 뺑소니를 말하지, 그죠? 내가 다쳤을 때 그 자동으로 또 추가 가입되는 게 또 다른 자동차를 몰 수 있는 특약이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저게. 그 보통 차는 보면은 그 부부 운전이다, 뭐 가족 운전이다, 또 1인 한정 운전이다, 이렇게 보험료를 싸게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은 다른 사람이 운전을 못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걸로 하면 보험료가 좀 더 비싸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험료 절약을 위해서 저렇게 이제 예를 들어 내 차도 뭐 부부 운전이고, 우리 김상경 회장님도 부부 운전 또는 자녀가 운전할 수 있는 가족 운전, 이렇게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자가용들은 거의 뭐 95%가, 그죠? 또 남이 운전할 일이 별로 없지, 그죠? 그렇다 보니까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가 자동으로 추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는 뭐 대인, 대물 이런 게 있는데, 내가 다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기 신체 사고와 자동차 상해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 신체 사고는 보험료가 되게 쌉니다. 자동차 상해는 보험료가 몇만 원이 좀 비쌉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자기 신체 사고랑 자동차 상해 사고랑 보상이 뭐 예를 들어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은 그 몇만 원 차이로 몇억 원의 차이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뭐 몇만 원 비싼 걸로 가입하는 게 이왕 가입하는 거, 그죠?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인, 대물은 다 아는데 이제 무보험차 상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무보험차에 내가 과체가 다치거나 또는 뺑소니 차가 내를 다치게 하고 뺑소니 했을 때는 근데 물려받을 상대가 없기 때문에 내가 들어있는 내 보험회사에다가 최대 5억까지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영업용은 제외하고 이렇게 무보험 상해를 들면 그렇게 되고 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가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그 다음에 가입 조건은 그 무보험차 상해가 이제 적용받는 부분이 그렇게 내 기준에 가지고 내하고 내 배우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우리가 통상 말하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보험에는 계약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는데 계약자는 돈 내는 사람을 말하고 피보험자는 그렇게 이제 수혜를 받는 사람을 말하겠지,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피보험자를 기준해서 내 배우자까지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담보가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그 다른 자동차를 왜 몰 일이 있는가 하면 우리 김상경 회장님하고 저하고 나들이 놀러를 갔는데 우리 김상경 회장님 차를 옆에 타고 갔는데 회장님이 너무 피곤했어. 내가 운전할 수 있지, 그죠? 그럴 경우에 김상경 회장님도 부부 운전 또는 가족 운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운전을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면 대인, 대물 이런 부분을 내 들어있는 보험에서 그 상대방 대인, 대물 또 운전했는 그 차까지 다 보상을 해줍니다. 그렇게 무보험차 상해는 보험료가 1년에 한 몇천 원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거의 99%가 다 들지, 그죠? 다른 자동차의 범위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 영업용은 안 되고, 그죠? 거의 자가용들은 다 이제 못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보면은 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자동차 자녀 운전 담보 특약을 우리가 가입을 합니다. 요거 보험료가 연간 1,000원 내지 2,000원 밖에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하면 예를 들면 이제 그 가족 운전을 들어있는데 가족 운전 중에는 자녀가 운전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이럴 경우에 그 자녀도 그 부모 차를 몰면 당연히 되지만 또 친구들하고 놀러 갈 때 그 친구 차를 또 몰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친구 차도 가족 운전이고 그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경우에 운전하면 사고가 나면 정말 낭패가 됩니다. 운전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자녀 운전 담보 특약을 추가해 놓으면 그 사고가 났을 때 맨 그 가입했는 그 회사에서 물려줍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보험료가 연간 1,000원, 2,000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입하는 게 좋겠지. 그죠? 가족 운전에 자녀가 운전할 경우에 그 자녀가 다른 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승용차를.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또 이제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 안에는 보면은 이렇게 이제 보험사마다 여러 개 있는데 그 무보험차 상해 아까 전에 가입했을 때 다른 자동차를 자동으로 가입된다 그랬지, 그죠? 보상 한도는 내가 들었는 대물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주고, 물론 또 수리비, 렌트비, 시세 하락비 전부 다 해줍니다. 그 대신에 자부담이 30만 원 있습니다. 본인 운전했는 그 자부담이. 요거는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그 중에서 조금 차이 나는데 현대상이 제일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대상에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이렇게 표를 가지고 내가 대의를 했는 거니까, 그죠? 절대 아니니까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가족 운전 한정 범위 해가지고 이제 이 가족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족이라고 하면 내를 기준해서 여기 보면 차주 본인을 기준해가지고 요 노란색 안에 범위 내가 가족의 범위로 들어갑니다. 내를 기준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손자, 손녀는 운전해서 가족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그렇게 한 대는 아래 위로 되는데 두 대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또 여기 보면 형제 자매가 없습니다. 내 기준해가지고. 그 형제 자매도 운전에서는 남남이다. 그죠? 이게 이제 조부나 손자, 손녀 같이
요 차주 본인을 기준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가족 범위가 이제 요렇게 돼 있기 때문에 노란색 안에 들어가는 게 가족 범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 차주 본인과 배우자는 당연한 거고 그죠? 위로 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며느리 이름으로 돼 있으면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되겠지 그죠? 아랫대에도 또 내 아들과 내 며느리, 내 딸과 사이 요렇게 가족 범위로 들어가니까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혹시 또 가족이라 할 김에 뭐 조부나 손자까지도 다 한 줄 아는데 운전해서는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가족 범위 내에서도 우리가 이제 부부 한정을 드러나져 있고 가족 한정이 있고 며느리 사이가 있는데 부부 한정에서는 본인 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본인 관계가 이루어지 사는 걸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아직 서로 본인 신고가 안 됐지, 그죠? 살고 있으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 줍니다. 단, 우리 한국의 법은 중혼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 뭐, 예를 기준해 가지고 내 본처가 있는데 세컨드하고 살면 그거는 사실혼 관계가 안 됩니다. 서로 호적상에 깨끗해야 됩니다. 그죠? 서로 이제 뭐, 오시의 말로 하면 이혼을 해가지고 솔로가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의 한정 범위도 오시에는 계자녀, 계부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죠? 서로 이제 뭐 서로 이혼을 하다가 다시 또 이제 혼인을 하고 이렇게 하지. 그래 하다 보면 계자녀, 계부모 요 부분이 상당히 또 헷갈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자녀, 계부모의 경우에는 누구나 운전하는 걸로 해놓는 게 아마 안 좋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게 서로 본인 신고가 되고 뭐 이런 경우에는 다 인정을 하는데 또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이제 난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계부모, 계자녀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가 옷이 왕왕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부부 운전도 보면 요새는 그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면 본인 신고를 당분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그냥 바로 하는 날 한 달 이내 다 하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적이 깨끗하면 사실혼 관계를 다 인정해 줍니다. 사실혼 인정 기준은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쭉 보면은 같이 살아야 되고 뭐 사실은 확인 방법은 보면 이제 만약 부부 운전으로 했는데 큰 사고가 났다. 뭐 한 1억은 물리줄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뭐 이제 배우자 이름으로 이제 부부 운전으로 돼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호적 등본을 띄면 저 사실은 이제 그 신고가 돼 있어야 문제가 안 되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보상하는 보상 부서에서 확인하러 갑니다. 이제 부부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주민등록상 주소식 같이 돼 있어야 되고 결혼식 사진이 집에 가면 있어야 되고 뭐 자녀 출생하면 당연히 또 뭐 맞지 그죠? 본인 신고가 안 돼도 뭐 통장이나 뭐 같이 생활해야 되고 또 본인 못하는 사유 뭐 동성동본 이런 거 있지 그죠? 이런 경우에 사실은 확인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죠? 그다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 특이하게 이제 피보험자를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면 1인 한정인 경우에는 본인만 운전하겠지 그죠? 1인 플러스 자녀는 본인하고 자녀도 뭐 며느리 사이 다 자녀에 들어가겠지 그죠? 그 다음에 부부는 본인과 배우자만 들어가겠지 그죠? 부부와 자녀 본인,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이 다 들어가지 그죠? 가족은 쫙 다 맞지 그죠? 누구나 운전은 전부 다 형제, 자매나 아까 전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나 뭐 손자나 다 올 수 있지 그죠? 뭐 요렇게 이제 있다는 거 아시고 그죠? 또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뭐 특이하게 많이 있는데 뭐 특이한 뭐 내용들이 워낙 많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은 이제 또 우리 임병욱 전 회장님 같이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개인을 가지고 이제 가족 운전이다 뭐다 이렇게 했는데 법인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법인의 그 운전자 범위가 또 임직원 한정으로 보험을 듭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그 임직원 만 운전으로 보험을 들어야지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보험료를 이제 비용으로 뜬다든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직원의 한정 범위가 임직원으로 들어놓으면
소위 말하면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안 되겠지, 그죠? 그럼 인직을 하는 범인은 보면은 당연히 뭐 등기 임원 당연히 맞고, 그죠? 등기부 동본에 올라가야 될 테고, 법인 직원, 하청업체 직원, 가족도 이제 그 회사에 4대 보험 가입 확인서를 떼면 됩니다. 그렇긴 이제 간단한 사고는 뭐 그냥 뭐 회사에 그 확인서만 하나 받지만 큰 사고가 나면 직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가 세무서에 등록돼야 되겠지, 그죠? 뭐 우리가 국민연금이다, 의료보험이다 이런 게 다 가입돼 있어야 돼.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대주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왕왕 그 뭐 대주주라고 해가지고 등기 임원이나 4대 보험 미가입자는 보험회사가 안 물려줍니다. 면책이라 합니다. 책임을 면한다는 얘기지, 그죠? 대주주라고 해가지고 임직원이 아닙니다. 그죠? 뭐 참고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뭐 가족 운전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보상 사례 몇몇 가지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차 중에 화재 사고, 주차 중에 화재 사고는 주차 중에 뭐 기온이 자연 발화돼가 보상을 해주나 안 해주나, 당연히 자연 발화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 보면은 이제 그 자동차에 보면은 뭐 옵션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뭐 비싼 오디오나 뭐 그다음에 뭐 알루미늄 샤시라든지 이런 게 이제 비싼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청약서에 부속품으로 다 가입을 해야 됩니다. 비싼 거는, 그죠? 근데 그래야지 물려줍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자기 차가, 자차가 보험에 들어 있어야 되겠지, 그죠? 자차가 안 들어 있으면 안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뭐 중고차를 사거나 팔거나 이제 명의 이전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은 가지고 있던 자동차를 팔고 매매 대금을 전액받고 명의 이전의 서류도 모두 인계해 줬습니다. 그래서 차를 구입해 간 사람이 명의 이전을 하기 전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전 차량 소유자에게 물어줄 책임이 있나요? 이거는 보상 책임이 없습니다.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가 이미 다 서류하고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 새로 사간 사람이 시간 관계상 자기가 뭐 등록을 못 했을 따름이기 때문에 사가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소유, 사용, 관리하는 사람이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록증상에 이전이 안 돼 있더라도 그 전차주는 보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 다음 아까 전에 그 말씀드린 가족 한정 특약 가입했을 때 있는 차를 친구가 운전했을 때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지, 그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보상이 안 되겠지, 그죠? 당연히 안 되겠지, 그죠? 단 책임보험, 대인배상 이런 처리가 가능합니다. 의무보험은 이제 모든 차는 의무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남바가 있는 차는. 근데 책임보상, 책임보험 이거 1은 사망했을 때 1억 5천이고 부상했을 때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가 되면 이제 경찰관이 합의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죠? 복잡하지, 그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운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차를 못 몰도록 해야 됩니다. 폐가 망신합니다. 그 자녀가 보험 안 되는 차를 몰다가 우리 신문에 매스컴에 엉망 나오잖아요, 그죠? 사람 하나를 잘못하게 하면 평생을 또 그러고 뭐 신용불량자다 뭐다 이래가지고 이제 따라다니겠지, 그죠? 그러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뭐 소위 말하면은 뭐 수억이 나갈 수도 있지, 그죠? 한 사람을 뭐 잘못하게 보면 혹시는 뭐 나이가 든 사람이다 안 든 사람이 간에 1억부터 출발합니다. 상대방 사망을 하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뭐 젊은 사람 잘못하게 하면 수억 되겠지, 그죠? 혹시는 사람 몸값이 올라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르고 폐가 망신하기 때문에 주의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그죠? 또 물론 뭐 이제 그 자녀가 있는 그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식들은 차를 언제 가져 나가가 밤에 운전할지 모릅니다. 뭐 제 같은 경우에 우리 애도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물론 부부 운전돼 있었는데 어떻게 아침에 나오기 보통 킬로미터보다 좀 많이 탔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20직구에 보라가 있길래 밤에 한 바퀴 몰고 20, 30km 다니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진짜. 그래서 운전할 것 같으면 아예 보마
자녀도 운전할 수 있는 걸로 우리 자녀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아니면 키를 완전히 숨가가지고 근데 부모가 차고 있는데 키 한번 숨가로 가서 나가면 왜 합니까? 그죠? 그렇게 낭패 당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행 중에 렌트카로 가로수를 받았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내가 다쳤다. 그래서 특히 뭐 우리가 뭐 여기 제주도 놀러 간다, 멀리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렌트카를 빌릴 때는 이 렌트카가 보험이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대인 대물은 거의 다 들어놓는데 내 다치는 거하고 차량은 또 안 들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 들어있으면 그 추가로 그때 차 가지고 나갈 때 보험을 들면 됩니다. 그 뭐 10,000원, 20,000원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그 렌트카 회사는 자기들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거의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인 대물은 거의 다 드는데, 그죠? 여기 이제 보험 가입 당시에 차량 가액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이제 요게 있는데, 이제 요것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차가 사고가 나가고 내 차량 가액이 650만 원 가입돼 있는데 430만 원밖에 보상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험회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거는 이제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제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그 이제 보험을 좀 더 많이 들었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그 적게 들어도 안 되고 많이 들 필요도 없다는 얘기지, 그죠? 물론 이제 그 보험 개발안에서 이제 차량이 딱 찍혀가지고 옷에는 뭐 거의 안 틀리는데 이제 그 틀리는 그 이제 그렇게 많이 안 물주는 이유는 뭔가 하면 보험의 최고의 그 어떤 저거는 보험을 들어갖고 이득을 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득을 보면 그건 이제 좀 안 되지, 그죠? 보험은 사회적인 기능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고 발생 당시에 보험 개발인이 정한 차량 기준 가액표 상으로 해주기 때문에 뭐 옛날에는 많이 틀렸는데 요새는 뭐 거의 뭐 98% 다 맞습니다. 보험 개발한 자료를 가져와서 이제 가입을 시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차를 가지고 이제 선박에 이제 실을 때 승선할 때 배하고 충돌했을 때 물려주나 안 물려주나 요 부분은 물려줍니다. 왜냐하면은 그 도선의 배도 이제 교량과 같은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 포함됩니다. 그 대신에 그 차량을 화물로 이제 수송하고 이럴 때는 그 화물 회사나 그 화물 그 운송 보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개인적으로 안 물주겠지, 그죠? 지금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네. 선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우리 이제 그 여기 보면 첫 번째 답을 내놨다. 아, 역시. 내가 이거 에러가 내가 답이 나와버 있네.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요 첫 번째 요 그림은 지금 여기 이제 빨간불인데, 그죠? 횡단보도 신호등에 횡단보도상에 빨간불인데 바뀌는데 보행자가 걸어갑니다. 그다음 이런 경우에는 보행자 과시 70%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중에 보행자가 차에 다쳤어요. 횡단보도 가까운데 이런 경우는 보행자가 40%고 이런 경우는 무단횡단하는 중에 오히려 이렇게 사고 나면 더 유리하겠지, 그죠? 근데 여기에 과실 비율은 도로 폭이 여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왕복 4차선인데 4선에 따라 가지고 10이나 20% 달라질 수가 있겠지, 그죠? 그래서 특히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끔뻑끔뻑거리는데 꺼졌는데 쫓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이 더 크다는 얘기죠. 지켜라고 돼 있는 거니까, 그죠? 그 어떤 경우에는 뭐 때에 따라서는 요새 판례가 나오는 거 보면 보행자한테 어떤 경우에는 또 100%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소위 말하면 개죽음을 당하는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데 그래서 보행자도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이 퀴즈 한 문제가 없어져 붙는데 할 수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2021년도에 이제 뭐 사고가 나면 과실이 서로 나오지, 그죠? 가해자, 피해자 과실. 이제 요 그림을 보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는 규정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 B차가 이게 이제 그 교차로에 이렇게 이제 신호가 바뀌고 파란불이 바뀌가 직진을 하는데 B 차량이 좌측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과거에는
뭐라 그래갖고 이제 뭐 1대9다, 2대8이다 이렇게 과실을 줬는데 규정이 없었어요. 애매모호하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무조건 B차를 100% 줍니다. 그 급차선 변경이라 그러지, 그죠? 그렇게 들어갈 때는 옆에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과거에는 쌍방 가치를 주다가 지금은 이렇게 급차선, 특히 교차로에서는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교차로 상에서는. 교차로에는 자기 신호 먹고 막 하는데 막 끼어들기 들어오면 감당이 안 되지, 그죠? 이런 경우에는 B차가 100%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A차가 100%입니다. 맨 여기도 마찬가지지, 그죠? 차선 변경해가지고 A차가 급차선 변경해가지고 쳤는데 과거에는 A차의 80%, B차의 20%를 줬습니다. 상당히 억울하지, 그죠? 내가 가만히 가는 데 대해서 박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지금은 개정 후에 A차한테 100%를 줍니다. 그렇게 급차선 변경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왼쪽 그림에서 차들이 한 차선씩 왼쪽으로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여기서도 이제 만약에 이쯤 가다가 차선 변경해가 오면 깜빡이를 열어가지고 와야 되고 과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하면 A차에도 근데 교차로 상에서는 그 과외자 과실을 좀 많이 줍니다. 일반 도로보다는. 그 교차로에서 무조건 주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더 주의를 많이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일 차로에서 우리가 또 급추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가서 수행하다 보면 뒤에 사람이 바빠가지고 그냥 이런 경우에 급추를 하면 과거에는 A 차량한테 이래 가다 박았는데 이 B 차량이 접촉을 했는데 A 차량한테 20% 주고 B 차량한테 80%를 줬는데 지금은 완전 그 B 차량한테 100%를 줍니다. 그렇게 차선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앞차가 좀 뭐뭐뭐부터 해도 그죠? 사고 안 나면 되는데 사고를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낙하물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화물차겠지, 그죠? 가다가 떨어뜨렸는데 과거에는 여기 화물차 이 차가 책임인데 떨어져가 A차가 뭐라 그러고 이제 뭐 소위 말하면 이제 거리 간격을 안 두고 가다가 그죠? A 차량한테 40%를 주고 B차 60%, 이것도 좀 불합리하지,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화물을 떨어뜨린 차한테 100%를 줍니다, 이제는.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우리가 이제 유턴하는 자리에 유턴을 하는데, 물론 빨간불이지, 그죠? 신호등은. 여기 우회전하는 차가 있습니다. A차, B차가 있는데, 과거에는 다친 자리에 따라가지고, 소위 말하면 그 과실을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있는데, 규정이 없었는데, 지금은 우회전하는 차가 A차가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 유턴하는 차는 자기 유턴 지점에서 하고 있는데 A 차량이 급하게 오면 과거에는 뭐 6대4다, 7대3이다 논란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개정 후에는 A 차량한테 우회전하는 차가 좀 더 주의를 해라 차원에서 과실을 좀 많이 줍니다. 그죠? 참고로 하시고 자전거 전용 도로도 보면 과거에는 규정이 없었는데 차가 100% 자전거는 자전거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이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새 그 이제 이슈가 되는 민식이법이 작년, 저작년에 나왔지, 그죠? 소위 말하면 스쿨존이지, 그죠?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그거 키즈입니다. 스쿨존에서 우리 통상 30km지, 그죠? 질문은 좀 이따가 받겠습니다. 이 시간이 지금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여기서, 물론 뭐 71km로 갈 리는 없겠지만, 참고로, 스쿨존에서 30km 다 붙어 있지, 그죠? 뻘겋게 뭐 붙어 있습니다. 주의도 하라고. 만약 71km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깜빡해버리고. 했을 때 가태료가 얼마 되겠노?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아, 그러니까 손 들었습니까? 몇 번이요? 2번. 또. 4번.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빨리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저 뒤에 계시는 분. 4번. 네. 네, 또 나오셨습니까? 4번.
불금이 있습니다. 그죠? 속도 위반도 있고, 아까 전에 이제 속도 위반에 아까 전에 40km 초과했을 때 13만 원에 범칙금으로 가면 60점입니다. 벌점이 상당하지, 그죠? 또 60km가 아프면 면허 120점 넘으면 면허 취소돼 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주의를 하라는 차원에서, 그 다음 어린이 보호구에서 신호 지시 위반, 또 주정차 위반, 이렇게 많습니다. 그죠? 신호 위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스쿨존에서 그 옷에 매스컴에 보면 초등학생 5, 6학년들은 머리를 굴려가지고 뛰어들어옵니다.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법으로 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과한 법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놓은 법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이제 그 법규가 지금 바뀝니다. 지금 현재는 6월 30일까지는 계도 기간이고 7월 1일부터는 이제 그 뭐라 그러고 이제 스티커가 발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지금 매스컴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 그죠? 지나갈 때 그 특히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요거는 우리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한문철 변호사의 동영상을 하나 보면 빨리 이해가 안 되겠나 싶어가 준비를 했습니다. 열공반의 유동일님께서 이제 경찰이 앞으로 보행자 보호를 더 강화하겠다. 그리고 도로교통법도 개정됐다고 그랬죠? 오늘 뉴스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은 다른 거 없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도 일시정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법안을 제가 정확히 못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교차로 했어요. 교차해서 직진 신호면은 직진도 할 수 있고 우회전도 할 수 있죠? 요게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으면은 발 한 발짝만 내렸더라도, 아니 한 발짝이 아니고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도 옆에 사람이 있으면 섰다 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태료는 벌점이 없죠. 네, 10,000원 더 내면 이제 과태료 벌점이 없어요. 하지만 범칙금 벌점이면 벌점이 쌓이면은 보험료도 할증시킨다는 겁니다. 3번까지는 보험료 5% 인상시키고, 그 다음에 할증시키는 거죠. 그리고 4번 이상이면은, 그렇게 4번 이상 걸리면 10% 할증시키겠다는 거예요. 경찰청하고 이 보험개발원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자료를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일님께서 과연 경찰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시험 삼아서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과는 스마트 국민제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게 한번 제보를 해보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여기서요, 횡단보도에 이렇게 돼서 녹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여기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와 있는 데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교통섬 옆을 지나갈 때도 있죠. 이번에 이쪽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교통섬 옆으로. 그러다가 그리고 유동님께서는 팀에 제 목소리가 나옵니다. 제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가겠습니다. 300m 앞에 보행자 사고 나갈 구간입니다. 우회전하실 거예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저기 독립문 있네요. 독립문이 보이네요. 여기서 우회전. 여기 교통섬 옆에. 여기서 자전거도 오고 보행자도 오래 멈추셨는데 여기 차 한 대씩 가야 되죠. 내 뒤에 멈춰야 되는데 보행자가 있어요. 근데 유동일님은 딱 멈추셨어요.
저기 또 보행자도 걸어오고 있어요. 여기. 근데 이 차가 딱 서 있네요. 이 어린이는 손을 번쩍 드네요. 네, 손을 번쩍 들고 저 건너가요. 네. 자, 보행자. 이제 여기서 슬그머니 갑니다. 지금 저 차. 요 차. 요 차를 신고하셨어요.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아, 보행자가 완전히, 보행자 지나갔으니까 괜찮겠지? 네, 보행자가 이때는 건너려는 보행자에서 멈춰야지. 그렇지. 그런데 어린이 지나가고 여기서 지나갑니다. 아, 요건 좀 불안하죠. 좀 더 완전히 더 올라간 다음에 갔어야 되는데 혹시 뒤에서 누가 부르면 그럼 뒤로 또 이렇게 뒤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애들은요. 그리고 여기는 차가 한 대씩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너 왜 이쪽으로 갔어? 그래서 이것을 신고하셨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의 반응이 알고 싶었습니다. 1월 7일이에요. 며칠 전입니다. 자, 새로 시작되는 단속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고자 국민신문고에 신고해봤습니다. 우회전 시 신호가 들어왔고요. 보행자 신호가 이쪽에서 들어왔죠. 여기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예요. 그러나 여기도 멈추는 게 좋아요. 여기 뛰어오는 사람이 있죠. 저는 정지해서 기다렸어요. 근데 옆에 있는 차가 슝 하고 지나갔습니다.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그 차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7만 원 부과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는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사람, 요 근처에 사람이 있을 때도, 물론 사람이 누굴 기다릴 수도 있어요. 건너려는 게 아니라 누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차가 오면 이제 일부러 딴 데 쳐다보고 저 안 건너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건널 수도 있으니까 여기 우회전한 다음에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들어와 있는 곳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교통선 옆에 또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모든 횡단보도에, 물론 횡단보도에 보행신호 빨간불 때는 횡단보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가는 거죠. 네, 그렇지 않고 횡단보도에 보행신호 들어와 있거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그럴 때는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그때도 주변에 더 사람만 있으면 섰다 가십시오. 네. 팍 뛰어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주변을 살펴봐도 사람이 없다. 그럴 때는 가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여기에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경찰청이 이런저런 얘기가 없어요. 여기도 일시정지했다 가라고 되는데 일시정지가 아니에요. 여기에 보행자 신호 들어와 있으면 여기를 못 지나가요. 이거 신호 위반이에요. 근데 경찰은 지금도 이거 괜찮다고 그래요. 참다 미치겠네. 여기서는 보행자, 여기 녹색 신호에 우회전해서 만나는 여기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고요. 여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들어왔으면 여기 지나간 쪽에 이거 신호 위반입니다. 신호 위반. 경찰청이 요번 기회에 이걸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직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제 우회전 중인데 보통 보면은 우리가 그 범어내거리나 두류내거리, 칠호광장 이런 데 가면 소위 말하면 이제 이렇게 저런 횡단보도 이제 신호등이 거기는 없잖아요. 그죠? 제 갓길로 가는 차는. 근데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는 횡단보도가 저부터 이렇게 이제 사람이 저기 저 끝이 이제 걸어오는데 많이 차이 나니까 우회전을 합니다. 무조건 이제 안 됩니다. 저 말입니다. 횡단보도 상에 사람이 보이면 지나가면 그 파파로치 하는 게 있지, 그죠? 사진 찍으면 다 저거 신고합니다. 이미 그래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끼어들기 이런 거 다 파파로치 사진 찍어갖고 신고하면 과태료 다 매깁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찰서가 부를 수도 있고, 그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왕왕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계도 기간이고 7월 1일부터는 저렇게 이제 바뀌니까 그래서 안전사고 발생 안 되도록 아까 한문철 변호사도 뒤로 중거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서가 있다가 쫓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서라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미국식으로 안 가겠습니까? 그죠? 무조건 사거리에서는 차가 무조건 섰다 가야 돼. 신호등이 있는 데는 신호등을 지키면 되지만, 그죠?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죠? 특히 성소공단 이런 데 가면, 뭐 이렇게 사선에 보면 막 달립니다. 사거리 오면 무조건 서야 되는데, 안 서거든 이렇게 살피다가, 눈에 안 띄면 박는 거란다. 그죠? 차가 없었는데 하면서 사고가 납니다. 자, 그래서 예정된 시간 40분 딱 지킨다고 노력했는데, 8시 막 넘어갑니다. 질문은 시간 관계상 못 받은 걸 이해하시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를 다해서 재미없는 특강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이용재 단원님의 그 특강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운전자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전철우 사무국장님의 사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회학소 5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사무처하고 그리고 동구 청소년문화회집 그리고 쉼터에 근무하시는 실무자분들이 이렇게 회전을 인사이동이 좀 있었습니다. 인사변동, 순환보직이 좀 있었습니다. 권음 단우가 고정형 쉼터로, 그리고 더현지 단우가 동구 청소년 문화회집으로, 그리고 박현진 단우가 사무처에 이렇게 순환보직으로 되었습니다. 요즘에 감사 자료를 준비한다고 많이 수탁시설과 사무처가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뒷페이지 이제 7페이지 보시면은 2021년도 이제 결산 감사 진행 일정이 표로 의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수탁시설과 사무처 이렇게 감사를 받고 3월 원래 전에 의결을 받아서 또 단원님들께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윤회 악수를 참조해 주십시오. 예, 코로나19로 희락회 윤회 악수 정의 돈수는 생략합니다. 다음 광고의 시간입니다. 원래에 처음 오신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감이 단우 광고 부탁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와이카 506차 와이카 시산제를 진행합니다. 이번 2월 20일 다음 주 일요일입니다. 그때 10시까지 수성구 문화회집으로 오시면은 바로 뒤에 천을산에서 작년에 초회복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20분 내외로 세차 실수로 탔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원 음식 준비하는 것 때문에 인원을 보고 단톡방에 남겨주시면은 정리해가지고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산제 봉투는 자유의사기 때문에 아무 부담 없이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0차 대형 독서 아카데미 안내하겠습니다. 시간은 2월 16일 7시고 장소는 평사단 3층 회의실로 하겠습니다. 도서는 이번 달에는 성악식도, 발표자는 이진학 장로님께서 하시는데, 성악식도는 태계 이왕 선생님이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으로
선조가 성분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군악의 노에 관한 책을 보식으로 설명하는 책입니다. 혹 고전이라서 너무 어렵지 않을까 해서 부담이 되실 텐데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갖고 어떤 미드에 대한 그런 도에 관해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광고 없으십니까? 예, 없으면 단후의 노래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요. 이상으로 코로나19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며 다음 원래는 3월 11일 금요일에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 거수 바로 수고하셨습니다.